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XGI의 수치 체계, 메모리, 리테인 설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XGI의 메모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GI 메모리는 나와 있다시피 일단 자동 변수와 자동 변수가 아닌 걸로 나눠지는데요. XGI 가장 큰 특징이 이 자동 변수라는 거가 일단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여기 있는 사이즈는요, XGI CPU UN을 기준으로 사이즈가 나와 있고요. XGI는 일단 IC 메모리이기 때문에 내가 사용자가 어떤 변수를 선언을 하게 되면은 그 변수 자체로 메모리로 이제 쓰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메모리가 어디로 할당되냐면은 여기 A라고 되어 있는 영역 있죠? 이 영역으로 자동으로서 할당이 되는 그 영역입니다. 그래서 XGK 같은 경우에는 이런 자동 할당 영역이 없기 때문에 사용자가 내가 어떤 변수명을 예를 들어 저의 이름으로 한다 할 경우에는 반드시 그 변수에 해당하는 메모리를 지정을 해줬어야 돼요. 하지만 XGI는 제 이름을 그냥 변수 그대로 등록을 해도 자동 할당 메모리로 할당이 되기 때문에 따로 이렇게 지정을 안 해줘도 된다라는 게 가장 이제 큰 장점이 되겠죠. 그래서 XGK는 어때 내가 P나 M이라는 어떤 메모리를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구성했으면 반드시 커멘트가 들어가야 돼요. 내가 P20이 뭔지 그런 커멘트를 달아야지만 이 유저가 이게 뭔지 프로그램을 직관적으로 볼 수가 있죠. 하지만 XGI 같은 경우에는 그런 메모리 할당 없이 그냥 변수명을 커멘트처럼 이게 뭐 모터 2, 스탑 이런 걸로 변수명을 지정해 버리면 그 변수명 자체가 커멘트처럼 우리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따로 그런 커멘트 안 달아도 된다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 할당 메모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입출력 메모리에 해당하는 I하고 Q가 있습니다. XGK 같은 경우에는 P라는 메모리가 그냥 입력이든 출력이든 전부 다 P라는 메모리를 사용했는데 XGI는 I하고 입력은 I, 출력은 Q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16KB만큼의 사이즈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집적 변수와 플래그 변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I하고 Q는 실제 입출력 메모리에 할당되는 메모리이기 때문에 얘네를 제외하고 내부 메모리로 쓰일 이런 메모리들은 직접 변수 또는 자동 변수 이 둘 중에 하나로 쓰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자동 할당 변수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심볼릭 변수라는 걸 선언하면 이제 선언되는 메모리죠. 그래서 우리가 심볼릭으로 만들 거냐 아니면은 이렇게 직접 메모리를 내가 표현을 해서 구성을 할 거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M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부 메모리고요. XGK 같은 경우에는 내부 메모리도 뭐 M 영역이 있고 D 영역이 있고 되게 막 많은 게 있었어요. 근데 XGI는 그냥 내부 메모리는 전부 다 M입니다. M. 그 다음에 R하고 W는 XGK와 동일해요. 그냥 파일 레지스터 메모리라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레치. 이제 XGI에서는 레치라는 말을 안 쓰고 리테인이라는 말을 써요. 레치와 리테인은 이제 동일한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R하고 W는 동일한 영역이에요. 동일한 영역인데 이제 데이터가 리테인, 그러니까 껐다 켜졌을 때 값을 유지할 수 있는 영역이 R하고 W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64KB만큼의 R 하나의 이제 블럭인데요. 그 블럭이 16개만큼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W도 R하고 동일한 메모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이즈 64 곱하기 16해서 1024KB만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왜 이렇게 R하고 W가 구분이 되냐면은 이제 R에 대해서 자세히 다룰 건데요. R은 블럭에 의해서 나눠지거든요. 그러니까 64KB를 넘어간 거를 쓸 수가 없어요. 블록을 넘어가야 돼요. 근데 W는 이런 블록 개념이 없이 이 16개를 쫙 나열하기 때문에 이 뒤에 것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그게 이제 R하고 W의 차이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플래그 메모리들이 있는데 시스템 플래그 같은 경우에는 이제 PLC에 선언된 변수라 그랬죠. PLC에 선언된 어떤 뭐 항상 온, 뭐 1초마다 온, 아니면 PLC 런 상태 이런 걸 알려주는 그런 시스템 플래그는 F 영역. 그 다음에 모든 CPU에는 PID 기능이 내장되어 있는데 이런 PID 기능을 쓰기 위해서는 K 영역에 있는 메모리를 가져다가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통신을 이용할 때 P2P, 그 다음에 고속링크 통신 설정을 한 거에 이제 잘 됐는지 안 됐는지 판단하려면은 여기 있는 L 영역 가지고 이제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게 살았는지 죽었는지, 죽었으면 무슨 에러인지를 판단해 주는 게 L 영역 플래그에 의해서 나타난다. 그 다음에 N 영역 같은 경우에는 P2P라는 거에 파라미터 설정을 저장하는
저장하는 메모리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에선 따로 얘를 불러서 쓰지는 않습니다. 그냥 저장을 하는 메모리다. 그 다음에 특수 영역을 쓸 수 있는 이제 아날로그 U라는 게 있어요. 이제 아날로그뿐만이 아니고 이제 고속 카운터, 위치 결정, 이제 온도, 모듈 이런 게 전부 다 U라는 메모리에 의해서 이제 프로그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입출력 메모리 할당을 어떻게 하는지를 보겠습니다. 일단은 모든 이제 메모리 앞에는 항상 이 %라는 게 붙어요. 예, %라는 게 항상 이제 붙고요. 근데 여러분이 이제 다행히도 엑세스 5000에서 %를 일일이 안 쳐주셔도 돼요. 그냥 i하고 필요한 지수 딱 쓰면은 알아서 %가 붙습니다. 뭐 %m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는 굳이 안 쓰셔도 자동으로 할당이 된다. 그래서 %하고 처음 나오는 게 뭐냐면은 이게 어떤 메모리를 쓸 거냐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입력이면 i, 출력이면 q 이렇게 쓰게 되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i라고 하게 되고, 그러면 %i는 입력 모듈에 해당하는 어떤 주소가 되겠죠. 그 뒤에 나오는 게 크기가 나와요. 크기를 보시면 x라고 쓰는 건 비트예요. 아니면 아예 안 써도 비트예요. 그러니까 x라고 쓰시거나 아니면 그 뒤에 있는 단위를 안 쓰시면 무조건 비트가 됩니다. 그 다음에 b라고 하면 바이트, w 하면 워드, d는 더블워드, l은 롱워드. 자, 차이가 뭐였죠? 얘는 1비트, 얘는 8비트, 얘는 16비트, 얘는 32비트, 얘는 64비트였다라는 거를 기억을 하고 계셔야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i, w 하면은 입력의 w 단위, 그러면 여기가 시작 주소가 나와요. 죄송합니다. 여기에 이제 베이스 번호가 나와요. 베이스 번호, 입력의 워드인데 어디에 꽂힌 거냐, 그게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베이스 번호가 만약에 1번이다 하면은 0번 베이스가 메인 베이스거든요. 0번 베이스가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메인 베이스는 뭐냐? CPU가 꽂힌 베이스가 메인 베이스예요. 걔는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CPU는 하나 꽂히면 최대 0에서 7까지 7단까지 증설이 돼요. 그 0번 포함하면은 8개가 되죠. 그래서 여기서 0부터 7까지 넣을 수가 있고요. XGR이라는 이중화 같은 경우에는 31단까지 증설이 가능해요. 그래서 여기다가 31까지 넣을 수가 있다. XGR 같은 경우에는. 하지만 XGI 같은 경우에는 0부터 7까지 넣을 수 있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0부터 7 넘어간 수는요, 내부 메모리처럼 쓸 수 있겠죠. 왜냐하면 우리 앞장에서 우리 XGI, %i, %q의 메모리량이 굉장히 많았던 걸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실제 입출력이 꽂힌 게 아닌 메모리들은 내부 메모리로 쓸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베이스 번호 다음에 점을 찍고 나오는 거는 슬롯 번호예요. 그러면 1번 베이스는 뭐예요? 메인 베이스 다음에 어떤 베이스겠네요. 그 증설 베이스는요, 그 스위치 가지고 베이스 번호를 지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베이스 번호를 내가 1번이라고 지정을 했다 하면은 그 해당되는 베이스고요. 얘는 0부터 들어가요. 0이 뭐냐? 첫 번째 슬롯에 꽂힌 게 0번이고요. 우리 한 슬롯은요, 12슬롯까지 꽂을 수 있어요. 그러면 0부터 11까지 꽂을 수 있겠죠. 그래서 슬롯 번호 0에서 11까지 넣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2번이라고 하게 되면은 세 번째에 꽂힌 슬롯이 될 거예요. 그러면은 자, 우리 CPU가 이렇게 있고요. 여기 파워 CPU가 있고요. 여기 모듈이 쫙 있고 증설, 얘가 증설 베이스 1번이라고 해봐요. 그러면 증설 베이스에도 파워가 꽂히고요. 옆에는 CPU가 아니에요. CPU는 이렇게 하나 꽂히는 거예요. 그래서 증설된 거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얘에 해당하는 놈이죠. 이 세 번째 해당하는 모듈의 워드 단위로 만약에 0이다 하면은 첫 번째 워드를 얘기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할당을 할 수 있어요. 만약에 얘가 W가 아니고 X다 하면은 첫 번째 비트만 얘기하는 거고요. 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다. 그럼 여기 예시를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입력 카드가 이제 16점짜리 입력 카드가 있습니다. 16점짜리 입력 카드에 %ix 0.0.0, 0.0.4, 0.0.6이 있어요. 그 말은 이 모듈은 메인 베이스에 꽂힌 첫 번째 슬롯의 입력 카드다. 그리고 x이기 때문에 비트 단위. 첫 번째 비트가 0번에 해당하는 요놈이죠. 요거. 그 다음에 4번은 0, 1, 2, 3, 4 얘죠. 그 다음에 5, 6번 해당하는 거. 여기에 이제 배선이 내려온 게 불이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이제 불이 들어오게 되면은 불이 들어오게 되면은
당연히 입력 카드에 이제 들어올 거고, 프로그램 상에서 내가 이렇게 지금 5어로 잡았어요. 뭐 셋 중에 하나만 들어오면 되겠지만 지금은 셋 다 들어왔어요. 셋 다 들어와서 당연히 프로그램에 의해서 이 %QX 0.2.0이죠. 여기에 해당하는 게 불이 들어왔다. 그러면 우리가 출력 카드가 있을 거예요. 자, 출력 카드에 보시면은 얘를 지금 알 수 있죠. QX의 0.2.0이니까 0번 베이스, 그러니까 메인 베이스에 꽂힌 2번, 2번 슬롯이면 세 번째 슬롯이죠. 그러면 여기 입력 카드, 이 출력 카드 사이에 뭔가 하나 있다는 거네요. 그래서 2번 슬롯에 꽂힌 첫 번째 비트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첫 번째 비트, 여기에 신호가 나가는 거예요. 지금 불 들어와 있죠. 신호가 나가게 돼서 여기에 연결된 어떤 램프에 전기적인 신호를 줘서 출력을 보낸다 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자, 임출력 메모리를 이제 저희가 이제 워드 단위, 바이트 단위로 이렇게 표현을 다르게 하는 걸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IW 0.0.0이면 뭐예요? 입력 카드인데 메인 베이스 0번에 꽂힌 0번 슬롯의 첫 번째 워드라는 말이에요. 그 말이죠. 그거는 16개의 비트로 쪼개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IX 0.1.0부터 0.0.15까지 16개의 비트로 나눠져 있다. 그리고 다시 말해서 이렇게 반으로 쪼개서 2개의 바이트로 나눠져 있다. 동일한 말이죠. 그래서 B가 바이트잖아요. 바이트로 따지면 %IB 0.0.0에 해당하는 게 이놈, 그 다음에 %IB 0.0.1에 해당하는 놈이 이 상위 바이트가 되겠죠. 그 다음 워드는 %IW 0.0.1이 될 거고, 이거를 마찬가지로 바이트로 하면은 순서대로 보면은 첫 번째, 두 번째 바이트, 세 번째, 네 번째 바이트가 되겠죠. 근데 0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0, 1, 2, 3 이런 식으로 바이트 주소가 할당된다. 그 다음에 비트 번호는 0에서 15까지 갖고 다음에 16부터 31까지 간다. 그런 식으로 31 다음에 워드를 보면은 32부터 또 가겠죠. 근데 여기는 제가 지금 보니까 더블 워드 단위로 제가 표현을 했어요. 자, 더블 워드로 보면은 이 두 개의 워드를 합치면 %ID 0.0. 첫 번째 더블 워드죠. 더블 워드로만 보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두 번째 더블 워드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더블 워드의 ID 0.0.1 두 번째 더블 워드라는 거고, 워드로 쪼개면은 이 워드는 세 번째, 네 번째 워드죠. 그래서 0부터 시작하니까 0, 1, 2 2에서 3번 워드를 포함한 놈. 이거를 다시 바이트로 쪼개게 되면은 바이트가 이렇게 된다. 그 다음에 비트로 보게 되면은 순서대로 아까 0부터 15, 16부터 31, 32부터 47, 48부터 63 이렇게 데이터 앞에 여기 표현되는 이 인자가 X냐, D냐, B냐, 뭐냐에 따라서 그 표현하는 게 달라진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이 예시를 보겠습니다. 예시를 보면은 자, 입력카드 처음에 입력카드 64점짜리가 나와 있어요. 이 64점짜리가 나와 있고 그 다음은 출력카드가 나와 있어요. 지금 예시로 이거 첫 번째 비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비트를 보면은 자, CPU 옆에 꽂혔어요. 자, CPU가 꽂힌 건 메인 베이스예요. 그 다음 CPU 옆에 꽂힌 거가 0번 슬롯입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 비트 표현하면 %IX 0.0.1이 되겠죠. 1부터 쭉 16번째까지 가면은 IX 0.0.5 얘네들을 다 합쳐서 뭐라 불러요? 얘네 합치면 %IW 0.0.0이 되죠? 예? 하나의 워드, 첫 번째 워드잖아요. 얘가 첫 번째 워드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이 두 번째 워드, 세 번째 워드, 네 번째 워드다. 그래서 마지막 네 번째 워드의 마지막 비트는 IX 0.0.63이다 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출력 같은 경우에는 얘는 출력 모듈이잖아요. 아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I가 아니고 Q를 쓰죠. 출력이기 때문에 Q를 쓴다. 그래서 %QX 0.1.0 왜 1이에요? 0번 슬롯이 아니고 1번 슬롯에 꽂혔기 때문에 1이다. 그 다음에 0이면 첫 번째 비트, 마지막 비트는 63. 그 옆에는 또 입력 카드가 꽂혔네. 그러면 주소가 IX 0.2점부터 시작하죠. 그래서 0부터 63까지 이렇게 할당이 된다 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예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예시를 보시고요. 1부터 6까지의 디바이스 할당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0번 슬롯이고 쭉 가서 8개 있죠? 그 다음에 9번째예요. 얘 비트로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요? 24A 얘가 어디 설치됐냐? 여기 있네요. 여기 있죠? 여기 있으니까 얘 표현 어떻게 할까요?
자, 제가 여기다 써보겠습니다. 자, 1번의 정답은, 자, 여러분께서는 이거를 뭐 스페이스 눌러가지고 생각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정답을 확인해 보세요. 퍼센트 i x가 되고요. 메인 베이스에 꽂혔죠? 0번. 그 다음에 0, 1, 2번, 3번. 여기가 1번이죠. 1번 슬롯에 꽂혔고 0부터 0, 1, 2, 3, 4, 8, 0부터 7까지 갔고요. 그 다음 8번이죠. 이렇게 된다. 그 다음, 자, 2번 8개가 켜졌네요. 자, 8개가 켜졌어요. 그러면 바이트 단위로 표현을 하라는 거죠. 자, 바이트 단위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자, 주의하실 점이 첫 번째 바이트, 두 번째 바이트, 세 번째 바이트, 네 번째 바이트예요. 0부터 시작하니까 3이 되죠. 네, 이렇게 표현이 된다. 다음, 여기 있는 비트 퍼센트 비트 하나죠. ix 0.1. 0부터 7, 8부터 15, 16, 17, 18, 19, 20. 자, 주의하실 점은 이 비트가 XGK에서는 비트가 하나의 워드에 포함된 거라서 0부터 F까지 표현이 됐어요. 그것도 9 다음이 10이 아니고 A였어요. XGK에서는. 근데 XGI에서는요, 그렇게 헥사로 표현되지 않아요. 그냥 비트 단위에다가는 10진수로 이렇게 20이라는 값을 넣으면 됩니다. 그게 XGK하고 I의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 보시면은 지금 더블 워드만큼 32개의 비트가 다 켜졌어요. 이거를 한 번에 표현하는 방법은 뭐다? 자, 더블 워드 단위로 D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0번 베이스에 1번 슬롯에 꽂힌 첫 번째 더블 워드다. 그렇게 표현되고요. 그 다음 5번을 보시면 이제 출력 카드예요. 출력 카드는 입력 옆에 있죠. 자, 입력 옆에 있는데 16점짜리가 다 켜졌어요. 그러면 워드 단위라는 거죠. 워드 단위를 한 번에 표현해 보겠습니다. 주의하실 게 출력 카드예요. 그러면 Q죠? 퍼센트 Q고 워드 단위이기 때문에 W. 그 다음에 슬롯 번호가 2번. 왜 2번? CPU 옆. 그러니까 세 번째 있죠? 0번부터 시작하니까 2번 슬롯이다. 그 다음에 마지막. 자, 마지막 비트 켜졌습니다. 퍼센트 QX 0.2. 마지막 비트 0부터 15까지 가죠. 네, 이렇게 할당이 된다라는 거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예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슬롯에 XGL EFMTB라는 저희 이더넷 카드가 꽂혀 있고요. 다음으로는 XGIT24B라는 저희의 디지털 입력 카드가 꽂혀 있습니다. 자, 입력 카드가 꽂혀 있고요. 주의하실 점은 첫 번째가 이제 딴 모듈이고요. 두 번째 꽂혔기 때문에 이렇게 슬롯 번호가 이렇게 된다. 1번부터 간다. 근데 이 비트 개수가 32점짜리이기 때문에 0부터 31까지 표현이 된다. 그 다음 카드가 이제 출력 카드죠. 이제 출력 카드인데 얘는 16점짜리죠. 16점짜리고 다음 슬롯이 2번 슬롯이기 때문에 0.2.0부터 15까지 16개의 비트로 표현이 된다라는 거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은 AV8A는 아날로그 입력 전압 타입의 카드예요. 얘 같은 경우에는 따로 뭐 할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XGK 같은 경우에도 디지털 입출력 카드만 실제 P 영역이 할당되고 나머지 특수나 통신 카드도 P 영역이 할당이 되지만 걔네들은 무조건 1워드만 할당이 됐었거든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걔네들은 프로그램 상에서 뭐 P 영역을 할당된 걸 한다 그래도 아무 영향을 안 주고요. 마찬가지로 XGI도 입력 카드면 %i, 출력 카드면 %q고요. 얘네가 아닌 나머지 카드의 뭐 %i나 q의 어떤 값을 지정해서 뭐 한다 그래도 아무런 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실제 입출력 카드만 이 %iq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은 뭐 입력 카드와 출력 카드에 이제 배선도가 나와 있어요. 각각 이제 2워드짜리 32점짜리의 핀 번호가 뭔지 그 0번부터 접점 순서가 나와 있고요. 마찬가지로 출력 카드에서도 접점 순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저희 이제 매뉴얼은 저희 CPU 매뉴얼에서 보시면 돼요. CPU 매뉴얼에서 해당되는 그 모듈의 배선도를 보시면 핀 번호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내부 메모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내부 메모리는 이제 입출력 메모리랑은 다르게 베이스하고 슬롯 번호라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메모리 종류가 이제 처음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입출력과 동일하게 사이즈가 나옵니다. 사이즈가 비트는 1비트, 바이트면 8, 워드면 16, 더블이면 32, 롱이면 64 비트의 크기를 가지죠. 그래서 메모리 종류하고 크기를 표현하고요. 이제 베이스 번호, 슬롯 번호라는 게 존재하지 않고 바로 이거에 해당하는 순서가 나와요. 그 예를 들어서 %m 비트를 쓰겠다 하면 x 하고 10 이렇게 바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m 영역에 10번 비트다 라고 바로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되는데, 만약에 지금 여기 점이 찍힌 게 있죠. 이 점은 언제 사용하냐면은 만약에 MW10이라고 하면은 M 영역에 10번 워드라는 말이죠. 그 워드에서도 이제 16개의 비트가 있겠죠. 그 해당되는 비트를 표현하고 싶으면 여기다 점을 찍어서 만약에 0부터 15까지 표현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5라고 한 거고요. 만약에 이게 롱워드라고 하면은, 더블워드라고 하면은 %MD가 되겠고, 이 더블워드가 만약에 2번 더블워드라고 했을 때 그 중에서 해당되는 비트가 더블워드니까 0부터 31까지 있겠죠. 만약에 30번 비트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워드 내에서도 이렇게 점을 찍어 가지고 비트 순서를 표현할 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의할 점은요, 이 마지막 비트가요, XGK에서는 0부터 F까지만 표현이 됐는데 XGI는 이렇게 10진수로 표현이 돼요. 그 다음이 A가 아니고 이제 10으로 넘어갑니다. 그게 이제 XGK하고 차이라는 거를 이제 같이 배우시는 분은 이제 헷갈리시니까 그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M메모리 이제 할당되는 게 나와 있는데요. 자, M메모리 보시면은 이게 지금 첫 번째 MX0이라고 쳤을 때 이 해당되는 이게 이 16개 비트가 MW0이 되겠죠. 제가 MW0이 되고, 이 MW0은 또 두 개의 바이트로 나눠져 있는데 이건 MB0이 되죠. 하나의 바이트만 보면 MB0, 그 다음 바이트는 MB1이 될 거고, 이 두 개의 바이트가 합쳐서 MW0이 된다. 그 다음 이 워드가 두 개가 있으면 더블 워드가 될 테니까 다음 워드는 MW1인데 그 두 개의 워드를 하나의 더블 워드로 표현하면 MD0이 됩니다. 그 다음 더블 워드 두 개가 모이면 4워드가 되고요. 그건 하나의 롱 워드가 되죠. 그래서 MD0과 MD1을 합치면 ML0이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이 워드 번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할당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R 메모리 있는데, R 메모리는 M하고 이제 표현은 동일합니다. 이제 M하고 R하고 차이는 R 영역은 이제 리테인이 되는 메모리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M 영역은 리테인이 되진 않지만 기본 파라미터라는 곳에서 M 영역 리테인 설정을 체크하시게 되면은 내가 범위 지정을 할 수 있어요. M 영역에 그 지정 범위만큼을 리테인을 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R하고 이제 미세한 차이는 있지만 R처럼 리테인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 차이에 대해서는 이제 뒷장에 이제 리테인 설정에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R 영역 같은 경우에도 M하고 동일하게 이제 주소 표현을 한다라는 거를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렇게 크기 가지고 이 비트가 몇 개인지를 한 번에 표현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이 내부 메모리를 자세히 알아볼 건데, 그 중에서도 이제 M 영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M하고 R하고 W는 어차피 앞에 있는 이 주소 이름만 다르지 표현하는 거는 동일하기 때문에 이 M 영역을 예시로 이해를 하시면은 다 이해를 하시는 겁니다. 내부 메모리는 전부 이해하시는 겁니다. 자, 예시를 보시면은 지금 M 영역이 쫙 있어요. M 영역이 쫙 엄청나게 많이 있겠죠. 512KB M 영역이 있습니다. 이 M 영역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첫 번째 워드를 본 거예요. 첫 번째 워드가 이제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워드,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워드 이렇게 있고요. 다시 전장으로 가서 보면은, 자,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워드, 자, 첫 번째 워드를 보면은 여기에서
지금 16개 비트가 이제 다 들어온 거예요. 만약에 불이 들어왔다고 치면은. 워드 값으로는 값이 다 들어온 거죠. 자, 여기서 지금 이 첫 번째 비트는 mx0이잖아요. 근데 얘를 제가 아까 점 찍어서 표현할 수 있다 그랬죠. 얘를 이제 워드로 표현하게 되면은 mw0이라는 워드에 점을 찍어서 첫 번째 비트라는 의미예요. 그쵸? 자, 마지막 얘 비트를 보면은, 마지막 비트를 보게 되면은 mw0이라는 워드의 15번 마지막 비트라는 의미가 되고요. 근데 만약에 얘를 바이트로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요? 바이트로 표현하면은 저 비트는 여기 MB1이라는 바이트에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MB1에 점을 찍어서, 자, MB1의 몇 번째 비트냐? 0번부터 7번 비트죠. 그래서 MB1.7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자, 다른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다른 예시를 들어보면은, 자, 제가 이번에는 여기 있는 비트를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있는 비트를 한번 예시로 표현을 해볼게요. 자, 저기 있는 비트로 일단 비트 표현부터 보면은, 자, 비트 표현은 어려워요. 왜냐면 다 계산을 해야 돼. 자, MW2면은 시작하는 게 32죠. MX 32부터 시작하잖아요. 왜? 16 곱하기 2 했으니까. 32, 여기 39, 40, 41이네요. 예. MX 41이네요. 41이고 바이트로 표현하면은 MB 0, 1, 2, 3, 4, 5죠. %MB 5에 몇 번 비트냐? 0번, 1번 비트죠. 1번 비트가 되고요. 워드로 하게 되면은, 워드로 하게 되면은 0번, 1번, 2번 워드에 있죠. 그래서 2번 워드에 0번부터 7, 8, 9번에 있는 비트네요. 이렇게 표현이 된다는 거 이해되시죠? 네, 이렇게 표현이 되죠? 자, 더블 워드로 표현해 볼게요. 더블 워드로 표현하면은 MD에 더블 워드, 이게 첫 번째 더블 워드고 이게 두 번째 더블 워드죠. MD1이죠. 거기에서 MD1의 첫 번째 비트부터 9번 비트네요. 네, 이렇게 되죠. 자, 마지막으로 롱워드로 표현하면은, 롱워드는 4워드짜리 여기서부터 4개 워드, 이게 첫 번째 롱워드죠. 이 4개가 다 첫 번째 롱워드니까 0이 되고요. 그 롱워드 첫 번째 비트부터 쭉 가죠. 그래서 아까 그 비트 번호하고 똑같은 41이 되죠. 자, 이렇게 표현이 된다는 거. 자, 여기를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같은 비트를 앞에 있는 게 더블 워드냐, 롱 워드냐, 워드냐, 바이트냐 이런 거에 따라서 비트 번호가 당연히 달라진다는 거, 그 표현이 다르다는 거를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이거를 어떻게 하냐, 어떻게 알 수 있냐, 여러분이 뭐 한눈에 보면도 알 수 있지만 이거를 간편하게 해주는 거는 이제 XG5000의 도구 메뉴 보면은 주소 계산기라는 게 있어요. 그 주소 계산기를 통해서 내가 해당되는 뭐 비트를 쓰거나 아니면 바이트 점 뭘 쓰거나 그렇게 하면은 해당되는 거 이런 식으로 딱 변환된 개가 다 나옵니다. 그래서 필요한 걸로 쓰시면 됩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퀴즈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께서는 제가 이제 퀴즈를 내면은 뭐 잠깐 스페이스바를 눌러가지고 생각을 해보시다가 이렇게 이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래와 같이 이제 시스템이 구성되어 있고요. 1에서 5까지의 내부 메모리 주소를 표현해 달라. 근데 신트로 뭐가 있냐? MW67이라는 게 신트로 있어요. 그러면 이게 MW67이면 옆에는 MW66, 65, 64 이런 식으로 되어 있겠죠? 왜냐? 0부터 15까지 이제 이게 하나의 워드 단위로 표현되는 거니까. 그러면 1번부터 한번 값을 보겠습니다. 제가 값을 여기다 쓸 테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고 답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바이트를 표현했죠? 바이트를 표현했고 60, MW67, 6, 5, 4, 3이네요. 맞죠? MW63이죠. MW63이다 라는 거를 제가 여기다 쓸게요. 63. MW63이고요. 이거를 바이트로 하려면은 어떻게 돼요? 곱하기 2를 하면 되죠. 126부터 시작하겠네요. 곱하기 2를 하면 126이죠. 그래서 %MB 126. 126, 127로 나와져 있겠죠. 근데 제가 점을 찍은 건 잘못했네요. 왜? 점을 찍으면 비트를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이 바이트 자체를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MB 네, MB 126이다 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MB 126이다. 그 다음 얘는 MW 66에 해당하는 비트죠. 근데 이거를 내가 MX로 하려고 그러면은 어렵죠. 66 곱하기 16을 하고 그 다음에 14를 더해줘야 돼. 이런 어려운 과정이 있어요. 근데 간편하게 하는 방법은 뭐다? 퍼센트 %M W로 하면 편하겠죠. MW 위에 게 66이죠. 66에 0부터 13번 비트죠. 13 이렇게 하면 간단하죠. 보이시나요? MW 66.13으로 하면 된다. 그 다음 3번은 너무나 간단해요. MW 67의 1번 비트네. MW 67의 1번 얘는 67, 8, 9죠. MW 69의 3 네, 이렇게 표현을 된다. 근데 지금 뭐 이거를 뭐 바이트로 바꾸거나 뭐 더블 워드로 바꾸거나 다른 식으로 표현을 해도 뭐 가능하다는 거를 알려드릴게요. 다 가능한데 워드가 지금 직관적으로 잘 보이기 때문에 제가 워드로 표현하는 겁니다. 마지막 5번은 비트가 아니고 하나의 워드를 통째로 이제 표현을 하고 있네요. 그러면 67, 8, 9, 70, 71이네요. 그러면은 MW 71 네, 맞죠? 7, 8, 9, 0, 1 네. 이 전체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다. 자, 이런 식으로 값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 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내부 메모리 프로그램 예제인데요. 자, 예제를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비트 표현을 했어요. MX0으로 그냥 비트 자체로 표현을 하거나 접점이기 때문에 반드시 비트만 쓰여야 되잖아요. 저걸로 쓰시거나 아니면 W 단위에 점을 찍어서 표현하거나 바이트 단위에 점을 찍어서 표현하거나 이런 식으로 비트에다가 비트 표현을 워드 또는 바이트에 비트 표현을 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이 move 명령어는 뭐냐? 복사를 하는 명령어예요. 왼쪽에 있는 인풋에 있는 이 인자 값을 오른쪽에 아웃풋으로 그대로 복사를 하겠다라는 거고요. 여기 봤더니 인풋에서는 MW12라는 주소에 할당되어 있는데 그 값이 123이에요. 그쵸? 그러면은 이 앞에 있는 조건들이 켜지게 되면은 RW10이라는 데다가 이 123을 넘기겠다는 거죠. 자, 조건이 켜지면 123이 넘어간다. 네, 뭐 굉장히 간단하죠. 자, 다음을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10진수 값이 이런 메모리 값이 아니고요. 어떤 상수 값이에요. 여기 상수를 넣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상수 값인데 잘 봤더니 16샵, 다시 말해 16진수 값이에요. 그럼 헥사 값 1, 2, 3, 4라는 거를 내가 RW20에 넣어야 돼요. 자, 주의하실 점은 이런 명령어를 쓰실 때에는 입력과 출력의 데이터 사이즈가 같아야 돼요. 얘가 16샵 1, 2, 3, 4죠. 저게 워드 값이에요. 어떻게 워드 값이냐? 자, 16샵 1, 2, 3, 4. 제가 16샵이면 이제 16진수라 그랬고 16진수는 숫자 하나가 4개의 비트 값이라 그랬죠? 이 4는 뭐예요? 0, 1, 0, 0. 3은 0, 1, 0, 0, 1, 1. 2는 0, 0, 1, 0. 1은 0, 0, 0, 1이죠? 16개의 비트죠. 그래서 16진수에서 만약에 숫자가 4자리다. 그러면 걔는 더블 워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여기다 더블 워드 값을 만약에 넣었다. 8자리를 쳤다. 그러면 뒤에는 RW20이 아니고 RD가 돼야 돼요. 크기가 같아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은 워드 값을 넣었기 때문에 이렇게 RW라는 워드 단위의 이제 변수를 넣었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예시 보면은 만약에 인풋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은 16진수 값이 넘어갔는데 지금 10진수를 보기로 보았기 때문에 이 10진수 값인 4660이 나와 있는 거예요. 이게 엑셀 조천 창에서 아무데나 눌러서 우클릭을 하시면은 16진수를 보기, 10진수, 부호 있는 10진수, 부호 없는 10진수를 보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보기 타입을 바꾸시게 되면은 16진수 또는 10진수를 자유자재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M 영역과 R 영역의 이제 차이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자, 기본적으로 R 영역. 자, W는 R하고 똑같기 때문에 계속 R이라고만 얘기하겠습니다. R 영역 같은 경우에는 CPU 모듈을 리셋으로 하거나 아니면 PLC 전원을 껐다 켜더라도 데이터 값을 유지해요. 항상 얘는 리테인이 되어 있고요. M 영역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값을 유지 안 해요. 그래서 기본 파라미터에서 리테인 설정을 반드시 해야지만 값을 유지합니다. 그리고
W하고 M 영역 같은 경우는 제가 동일한 영역이라고 했는데, 자, R 영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64KB 하나의 이제 블록이라 그래요. 이제 하나의 블록이라고. 이게 왜 이렇게 블록 나눠져 있냐면은, R 영역 같은 경우에는 우리 PLC에 플래시 메모리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플래시 메모리가 뭐였냐면 여러분의 USB 메모리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어떤 값을 한번 저장해 놓으면은 영구적으로 값을 저장할 수 있는 놈이에요. 그래서 이 플래시 메모리에는 이게 블록 번호로서 여러분이 0번 블록이라고 지정을 해서 값을 한번 써지게 되면은 그 플래시 메모리에 0번 블록에 저장이 되어 있어요. 나중에 내가 이 0번 블록에 있는 걸 그대로 가져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블록이 나눠져 있어요.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내가 RW 뭐 30 이렇게 쓰면은 우리가 이런 명령어를 쓰지 않으면은 무조건 다 0번 블록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rset이라는 명령어를 통해서 여기에다가 블록 번호를 내가 지정하게 되면은 내가 만약에 5번이었어. 그러면은 이 밑에 있는 R 영역들은 전부 다 R 영역의 5번 블록에 해당하는 R 주소예요. 그래서 이걸 안 썼을 때 내가 RW %RW 20이다 했을 때 저걸 안 쓰면은 무조건 0번 블록인 건데, 저 명령에서 내가 저기 unsigned 인티저로 되어 있는 거를 5번이라고 놨다. 그러면 이 RW20은 5번 블록의 RW20이에요. 그러니까 어렵죠. 예, 이런 식으로 굉장히 이렇게 블록 단위를 R셋으로 나눠 써야 되기 때문에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W를 쓰는 거예요. W는요, 블록이 안 나눠져 있어요. R 영역이 이렇게 16개의 블록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다고 치면은, 그럼 여기가 RW0부터 뭐 하나 사이즈가 64KB 뭐 끝자리가 굉장히 크겠죠.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것 또 여기서부터 RW0부터 또 시작하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블록 단위가 RW0부터 쭉 나눠져 있을 텐데, W는 이런 거 다 없이 그냥 하나의 메모리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1024까지 표현이 가능한 거예요. 이게 R하고 W 차이고, 이거는 플래시를 위한 메모리인데 EB read, EB write라는 명령어로서 플래시 주고받고 할 수 있는데요. 만약에 플래시로 이렇게 여러분이 데이터 값을 플래시로 저장하는 걸 안 하겠다 하면은 그냥 내부 메모리처럼 쓰시면 돼요. 하지만 R은 64KB 밖에 못 쓰기 때문에 이걸 반드시 써야 되거든요. 이거 쓰면은 이제 블록 번호 바꾸면서 쓸 수 있는데, 그게 헷갈리기 때문에 이걸 굳이 쓰시겠다고 하면은 W 영역을 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W는 순서대로 쭉 쓸 수가 있기 때문에 헷갈릴 일이 없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시스템 플래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시스템 플래그는 이 PLC가 애초에 이제 처음에 나올 때부터 선언된 변수라 그랬습니다. 이 선언된 변수고 F 영역이 할당이 되어 있어요. F 영역이 할당되어 있고, 이제 대표적인 플래그들을 나타나 있는데, 뭐 한스캔 온 이런 거 많이 쓰죠. 변수명으로 써도 되고 이 주소로 써도 됩니다. 네, 뭘 쓰셔도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이 변수는 여러분이 선언 못해요. 이미 저 변수는 여기서 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fx 155를 치거나 r/1 온을 하게 되면은 이 접점은 첫 스캔 한 번만 먹는 거, 네, 그런 플래그를 가져다 쓰게 되는 거예요. 또 많이 쓰는 거 이런 거 1초 주기 온 F147이라는 비트를 쓰게 되면은 이 비트는 1초 단위로 껐다 켜졌다를 반복하는 놈이 됩니다. 자, 다음으로는 특수 모듈 U 영역을 보겠습니다. 자, U 영역 같은 경우에 자, 이제 할당되는 게 나와 있어요. 일단 사이즈, 베이스 번호, 슬롯 번호, 이제 넘버가 나와 있는데요. 일단 %U 뒤에 X면 비트, 뭐 W면 워드 이런 식이 되겠죠. 이렇게 나와 있죠. 워드는 W, 비트는 X. 그 다음에 처음 나오는 게 베이스 번호, 슬롯 번호, 그 다음에 그 유형에 해당하는 비트나 워드 그 번호가 되겠죠. 근데 이 번호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할당이 되네요. 다시 말해서 IO 파라미터에서 여러분이 모듈을 설치한 위치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그래서 유영역은 이 모듈이 처음에 이 메모리 가지고 나오는 건 아니고요. 유영역을 여러분이 IO 파라미터에 등록을 하고 모듈 변수 자동 등록을 눌러주면 그 해당되는 베이스 슬롯 번호에 맞는 메모리로 유영역이 할당이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모듈 변수 자동 등록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IO 파라미터에서 모듈을 내가 아날로그나 어떤 고속 카운터 모듈을 등록한 뒤에 모듈 변수 자동 등록을 누르게 되면 지금 이 예시는 0번 베이스의 0번 슬롯에 아날로그 입력이 꽂힌 거네요. 예. 이렇게 아날로그 입력 카드가 여기 꽂혔으면은 여기 할당하는 유영역이 쭉 할당이 됩니다. 네. 자, 모듈당 유영역은 32호드가 할당이 되고요. 이 해당되는 유영역, 내가 지금 이 변환값이라는 거 쓰고 싶다. 이 변환값 뭐예요? 아날로그 입력 내가 받으면 아날로그 입력값을 디지털로 변환할 거 아니에요. 그 변환된 값을
이 메모리를 통해서 프로그램을 쓸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유영역은 이제 특수 모듈을 쓸 때에는 이제 반드시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저 모듈 변수 자동 등록을 반드시 해줘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타이머를 보겠습니다. 자, 타이머 같은 경우에는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뭐 가장 많이 쓰는 건 당연히 온 딜레이 타이머를 많이 쓰겠죠. 온 딜레이 타이머, 그다음에 뭐 펄스 타이머, 오프 딜레이 타이머, 적산 타이머 정도 이제 많이 쓰겠습니다. 자세하게 타이머를 이제 배우시려면은 저희 매뉴얼 저희 XG 5000에서 이제 타이머 영역 그 카테고리가 있어요. 타이머의 카테고리에 보시면 타이머 종류가 다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서 명령어 도움말이 좌측 하단에 있어요. 그걸 누르시게 되면은 각각의 타이머별로 이제 설명문과 이제 예시, 그 다음에 타임 차트가 나와 있으니까 그걸로 보셔도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타이머의 값을 넣을 때는 제가 이제 T샵이라는 걸로 어떤 시간 지정을 해줘야 된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타이머 종류 기억하시고 T샵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뭐 타이머 예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타이머 예시를 보면은 온딜레이 T5는 온딜레이 타이머예요. 온딜레이 타이머에 T샵 해가지고 10S 500ms 뒀어요. 10초 500m초 10.5초죠. 10.5초 이 입력이 10.5초를 유지하면 얘가 Q에 해당하는 출력이 나간다라는 예시예요. 그러면은 %mx 0이 일단 켜져야 되겠죠. 한번 켜보겠습니다. 자, 켜졌습니다. 그러면은 시간이 10.5초가 지나가게 되면은 자, 여기서 킵니다. 시간이 올라가죠. 네, 10.5초가 지나가게 되면은 출력이 Q가 나간다. 다시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10.5초가 지나면 출력이 나간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카운터 같은 경우에는 일단 업 카운터, 다운 카운터, 그 다음에 업, 다운 같이 쓰는 카운터, 그 다음에 링 카운터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 세 가지 카운터는 리니어 카운터예요. 리니어 카운터는 카운터 이제 최소값부터 쭉 최대값까지 갈 수 있는 게 리니어 카운터고요. 링 카운터 같은 경우에는 어떤 값이 되면은 여기서 다시 0으로 와요. 다시 또 시작하고 또 0으로 와요. 이게 링 카운터예요. 두 개의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가장 뭐 많이 쓰는 건 당연히 뭐 업 카운터, 뭐 다운 카운터 둘 다 많이 쓰겠죠. 링 카운터도 많이 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링 카운터는 값이 0으로 가서 다시 가기 때문에 뭐 리셋 조건 이런 게 필요 없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카운터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카운터가 지금 보면은 업 카운터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설정 값이 5예요. 리셋 조건은 이 비트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카운터가 이제 펄스 하나 올라갈 때마다 카운터가 올라가요. 1, 2 이렇게 올라가겠죠. 자, 카운터가 이제 5로 설정했기 때문에 5가 되면은 해당되는 출력이 나가는 거예요. 그럼 이 출력은 언제 거냐? 이 리셋 조건이 켜지게 되면은 이제 다시 얘가 0으로 가서 다시 카운트를 하는 뭐 이런 게 가장 많이 쓰는 이제 업 카운터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제가 지금까지 이제 직접 변수 영역에 대해서 다 알아봤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심볼릭 변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심볼릭 변수가 이제 XGI에서는 이제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이제 변수명을 그대로 쓸 수 있다라는 거였는데,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모터 10, 뭐 디지털, 뭐 r/ 스위치 1,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변수명을 그대로 쓰면 돼요. 메모리 할당이 없이 그대로 프로그램에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메모리는 어디로 할당되냐? 메모리는 이제 A라는 영역이 있어요. %A라는 자동 할당 영역, 여기 자동 할당 영역으로 알아서 할당이 됩니다. 굉장히 편리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변수를 직접 선언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변수를 뭘로 설정할 건지를 결정을 해줘야 돼요. 그냥 디폴트는 VAR이에요. 이거는 일반 변수예요. 이거는 로컬 변수라 그래서 그 해당되는 프로그램, 스캔 프로그램 내에서만 동작하는 변수가 돼요. 근데 내가 모든 프로그램에서 동작하는 변수로 등록하고 싶다. 다시 말해 글로벌 변수로 선언하고 싶으면은 var external이라는 걸로 변수 종류를 설정해 줘요. 그러면은 글로벌 변수로 선언이 됩니다. 그러면 스캔 프로그램이 여러 개 있을 때 내가 등록한 놈이 딴 데에서도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constant라는 놈은 이제 상수, 읽기만 할 수 있는 상수 변수가 돼요. 막 바꿀 수 있는 변수가 아니고 상수만 돼서 그걸 읽기만 하는 값이 된다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이 상수도 글로벌로 선언을 할 수 있고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주의할 점은 제가 이제 빼먹었는데 주의할 점은요.
띄어쓰기가 안 됩니다. 띄어쓰기가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띄어쓰기 하는 거에다가 아래 슬러시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PLC 메모리 있잖아요. 뭐 M 영역, I 영역, Q 영역 이런 걸로 시작하는 문자로는 안 됩니다. 네, 그런 걸로 시작하는 거는 안 되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영어 그거 제외한 영어로 시작하는 건 상관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심볼릭 변수 예시를 볼게요. 자, 오토런이라고 그냥 변수명을 선언했고요. 메모리 할당이라는 데가 있는데 메모리 할당을 따로 안 하면은 그냥 자동 할당 영역 %A에 이렇게 알아서 할당이 돼요. 자, 다음 또 볼게요. 이번에 이머전시 스탑이라고 또 할당 여러분이 지정을 하는데 메모리 할당 따로 안 하면은 이렇게 그냥 알아서 자동으로 할당이 됩니다. 다 %A라는 영역이죠. 자, 마찬가지로 다음으로 뭐 템프 데이터라는 놈을 또 지정을 하는데 메모리 할당을 따로 안 하면은 알아서 %A 영역에 이거는 지금 인티저 타입이죠. 그러니까 워드 단위만큼 이렇게 할당이 됐다. 예. 근데 만약에 메모리 할당을 내가 직접 했다.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메모리 할당에다가 인티저니까 워드 단위죠. 워드 단위로 써야 되겠죠. 다른 뭐 바이트, 더블워드 이런 거 하면은 변수 선언 자체가 안 됩니다. 사이즈가 다르기 때문에. 인티저인데 바이트다. 그러면 안 되죠. 예. MW 만약에 10이다. 그러면은 이 자동 할당 영역으로 가는 게 아니고요. 이 변수는 이 메모리를 할당하게 돼요. 그래서 이 메모리의 변수명이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하실 점은 여기에 메모리 할당을 하게 되면은 그 메모리의 변수명이 되는 거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메모리는요, 이제 워드 단위지만 정수 타입이다. 왜냐? 인티저로 선언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 통신할 때 많이 쓰게 될 거예요. 통신할 때 실수값으로 통신을 많이 하는데 그때는 데이터 타입을 리얼로 해놓고 메모리 지정을 뭐 %MD0 더블워드 크기니까 MD0을 하게 되면 MD0이라는 더블워드는 리얼 값을 가진 데이터다. 이런 식으로 메모리 할당을 통해서 그 메모리를 데이터 타입을 바꿀 수가 있다. 예. 형변할 명령을 쓰지 않고도 간단하게 이 메모리의 데이터 타입을 변수 선언할 때 등록을 해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어레이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어레이는요, 동일한 데이터 타입을 여러 개 선언할 때 한 번에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메모리가, 이거 메모리라고 쳐볼게요. MW0이라고 치면 MW0, 1, 2, 3, 4, 5를 하나의 어레이로 잡은 거예요. 하나의 어레이로 잡게 되면은 나중에 어레이 변수명에다가 0, 1, 2, 3, 4 이런 식으로 순서만 가지고 내가 어디를 지정한 것인지를 알 수 있어요. 지금 이제 어레이 선언하는 방법인데 여러분이 이제 변수를 선언하고 그 변수 데이터 타입을 어레이로 딱 클릭을 하게 되면은 물어봅니다. 1차냐, 2차냐, 3차 어레이냐, 어레이 행렬이거든요. 그걸 물어봅니다. 그래서 0에서 9까지라 그러면은 10개의 사이즈예요. 그 데이터 타입을 내가 여기서도 골라요. 인티저. 그러면 10개의 워드인데 이제 인티저니까 정수죠. 그러니까 10워드만큼의 정수를 가진 어레이를 선언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보시면 0부터 9까지 인티저 타입의 어레이를 선언한다. 근데 메모리 할당을 MW100부터 그러면 MW100부터 109까지 총 10개의 워드가 어레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보면 MW100부터 101 쭉 가서 MW109까지가 어레이 이름이 지금 그냥 어레이네요. 그럼 얘가 어레이라는 놈의 첫 번째, 이놈이 어레이의 두 번째, 얘가 어레이의 9, 마지막 10번째 이런 식으로 할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메모리 할당이 이렇게 된다. 메모리 할당을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메모리 할당을 안 하셔도 그냥 이 변수만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레이를 쓰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MW 얘가 100인데 이거는 여러분이 모니터를 볼 때 디바이스를 보기, 변수를 보기를 보시면 되는데 지금은 변수를 보기라서 이게 되어 있고요. 디바이스를 보기 하면 얘가 MW 100, 101, 102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어레이라는 변수에다가 이런 가로치고 0, 1, 2 이걸로 순서를 지정한다. 그래서 각각에다가 이제 값을 넣어주는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move라는 명령어를 통해서 값을 각각 넣어주는 거고요. 나중에 이게 이제 변수 모니터 창이라는 여러분의 이제 보기 메뉴에서 등록할 수가 있는데요. 나중에 이제 어레이 변수를 등록을 하시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플러스 버튼 딱 누르면은 이 어레이 변수에 각각의 인자가 쫙 나와요. 0부터 이제 9까지 나왔죠? 네, 이제 메모리는 MW100부터 이렇게 나와 있죠? 100, 101, 100이 쫙 나가는 거겠죠. 그래서 값을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다.